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360 브리프입니다. 오늘은 국제조사기구 파룬궁 박해 국제추적조사기구 약칭 조사기구가 발표한 새 보고서를 전해드립니다. 이 단체는 2003년 미국 뉴욕에서 설립된 비영리 인권조사기구로 중국 내의 강제 장기 적출과 종교 탄압 실태를 장기간 추적해온 단체입니다. 특히 2006년에는 중국 공산당이 파룬궁 수련자들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했다는 사실을 처음 폭로해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범죄의 대상이 이제는 영유아로까지 확장되었다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네, 조사기구는 10월 1일 발표한 심층 조사 보고서에서 중국에서 조기 출산된 신생아와 영유아가 체계적으로 장기이식 공급원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는 내부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증언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1994년 선양 육군 총병원에서 실습했던 의사 정즈 씨는 90년대 말부터 조산아들이 특정 환자의 장기이식 대상이 되었으며 당시 군 병원에서 한 신생아의 간이 지방 간부에게 이식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대형 주사기로 신생아의 간 조직액을 추출해 체외에서 가공한 뒤 이를 수혜자의 간에 주입해 장기 기능을 활성화하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시술이 이루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수명 연장이라는 이름 아래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영유아가 의료 실험의 희생양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미 1990년대부터 군 병원 차원에서 영유아가 조직적으로 이용됐다는 이야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점점 더 정교해졌습니다. 정지 씨는 또 후베이성 공안청의 한 비밀시설, 이른바 뒷마당 지하 공간에 어린이를 포함한 파룬궁 수련자들이 감금돼 장기 뱅크로 이용되고 있다는 말을 2005년 한 정치인의 측근으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개입한 체계적 구조임을 보여줍니다. 군 병원이 실제로 영유아 장기 이식을 수행한 사례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2012년 상하이 정정병원. 이 병원의 장기이식팀은 생후 40일 된 아기의 양쪽 신장을 수면이라는 성인에게 이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병원 측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런 수술을 할 수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이 병원은 인민해방군 제2군의대 부속병원으로 중공 군 의료 체계에서 가장 먼저 장기이식 연구소를 설립한 곳입니다. 당시 센터장 정리는 기술적 돌파로 영유아 장기이식이 임상적으로 가치 있는 분야가 되었다며 전국에서 이 기술을 할 수 있는 곳은 우리뿐이고 환자들은 우리 병원에서만 대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기구는 이런 영유아 장기 이식 산업이 급속히 발전한 이유도 분석했죠. 네, 보고서는 세 가지 요인을 들고 있습니다. 첫째, 대규모 생체 이용입니다. 1999년 중공의 파룬궁 탄압 이후 수많은 수련자들이 불법 구금되었고 그중 많은 상당수가 살아있는 장기 공여자로 이용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와 수술 경험이 영유아 장기 이식 기술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둘째, 981 수장 건강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고위층 장수 연구입니다. 2019년 유출된 301 병원 홍보 영상에서는 이 프로젝트로 수명을 150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2005년에 시작된 이 프로젝트에서 거부 반응이 거의 없는 영유아 장기를 활용한 실험이 진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군 병원의 조직적 개입입니다. 조사기구는 중공 군 의료 체계가 이 산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군 병원 부원장 출신 전문의는 조사기구에 과거 영유아 장기 연구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사실상 군부가 주최한 장기 거래 홍보회였으며 병원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겉으로는 학술 교류처럼 포장되었지만 실제 목적은 군 주도로 전국적인 장기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산업이 중난화의 고위층 가족들에 의해서 직접 통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영유아 장기 이식이 다시 군 의료 체계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보고서는 최근 몇 년 사이 군 병원들이 다시 영유아 장기 이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군 의료 체계가 영유아 장기 이식을 핵심 추진 과제로 재설정했으며 그 이유는 유전적 일치가 쉽고 조직에 우수하고 성장하면서 장기 기능이 스스로 발달한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즉, 군 병원들이 영유아 장기를 최적의 이식 자원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사기구는 구체적인 의사들의 이름과 직책도 공개했죠. 네, 보고서에는 중앙보건위원회와 연계된 다수의 장기 이식 전문의들이 실명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먼저 셴중양 원장은 텐진 제1중심병원 장기이식 센터장이자 무장경찰총 병원 이식연구소 소장, 그리고 중앙보건위원회 핵심 그룹의 장기이식 수석 전문의로 활동했습니다. 2014년까지 간 이식만 1만 건에 달했고 2018년 그의 보좌관은 조사기구의 전화조사에서 파론궁 수련자의 장기를 실제로 사용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다음은 환재우 전 중공 위생부 부부장입니다. 2004년부터 중앙보건반공실 주임과 중앙보건국장을 겸직했고 2008년에는 중앙보건위원회 부주임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는 몇 시간 안에 맞는 생체 공여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고 2012년 한 해에만 해도 500여 건 이상의 간 이식 수술을 집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는 해쇼순 중산대 제1부속병원 부원장으로 중앙보건위원회 전문가이자 전임위원입니다. 그가 이끈 탄센터는 2017년 기준 7천여 건 이상의 간, 신장, 심장, 췌장, 소장 이식 수술을 수행했다고 보고됐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이들이 속한 병원들에서 최근 어린이 장기 이식 건수가 이례적으로 높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오웨이 텐진 제1중심병원 소아이식과 과장은 2013년 이후 아동 간 이식 2,000건 이상을, 왕장시 중산대 제1병원 장기 이식과 주임은 소아신장 이식 700여 건 이상을 집도했다고 보고됐습니다. 그런데 중앙보건위원회라면 바로 중국 최고 지도부의 건강을 관리하는 기관 아닌가요? 그런 인물들이 이런 장기 이식 구조에 관여했다면 결국 정권의 최고 위층이 이 시스템과 직접 연결돼 있다는 뜻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조사기구는 바로 그 점을 가장 중대하게 지적했습니다. 장기 이식 전문의들은 단순한 의료진이 아니라 당과 국가 최고 위층의 건강관리 체계 안에서 움직이는 특권 의료 네트워크의 일원입니다. 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적 범죄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유아 장기 공급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보고서에 따르면 경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맞춤형 인공 임신입니다. 불법적으로 체코된 여성, 그중엔 파룬공 수련자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와 매수된 여성이 인공수정을 반복 강요당하며 이식용 아기를 계획적으로 출산했습니다. 또한 이식 대상자 가족의 정자를 채취해 인공수정을 실시하고 이식 대상자와 혈연이 일치하는 아기를 배양해 이식 적합성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조산된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둘째는 극한 실험입니다. 보고서는 저연령 저체중 조산아를 장기 공연원으로 사용해 장기 공급을 가속화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상하이 인제병원과 상하이 어린이의학 메디컬 센터는 출생 후 1일과 3일 된 2명의 조산아를 성인에게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체중이 1.2kg도 안 되는 아기들이었습니다. 병원 측은 신생아 장기의 성장 잠재력을 입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상해 런제병원은 자사 아동 간 이식 건수가 연간 세계 1위 수준이며 누적 3,000건이 넘어섰다고 선전했습니다. 셋째는 해외 대리모와 아동 매매 네트워크입니다. 중공은 장기 이식 기술을 동남아 등지로 수출하며 불법 대리모 아동 거래 조직과 결탁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주의 아카디아 지역에서 중국계 인사들이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21명의 영유아를 한 저택에 감금한 사건이 적발되어 FBI가 수사 중입니다. 조사기구는 이 사건이 중공의 장기 공급망과 연결된 해외 거점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정말 듣기조차 소름 끼치는 내용입니다.
결국 영유아까지 이용하는 이런 행위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 인류 문명의 근본적인 도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사기구는 이번 보고서에서 아기의 장기를 고위층의 수명 연장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의학 연례 한계를 넘어 인류 문명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1. 독립적인 조사를 주도하고 2. 국가 간 윤리법적 책임 체계를 구축하고 3. 관련 기관과 책임자에 대한 조사 및 제재를 실시하고 4. 내부 제보자와 피해자 가족을 보호하며 5. 모든 이식기관과 연구기관이 장기 공여 출처와 윤리심사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파룬궁 박해 국제추적조사기구의 최신 조사 보고서를 통해 중국 체제 아래서 벌어지는 영유아 강제 장기 적출의 실상을 살펴봤습니다.